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을 지워주세요. 여기 있는 배 지워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스탬프 툴입니다. 클론 스탬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탬프 툴이에요. 자, 확대를 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 자, 이 인물 옆에 뭔가 이렇게 둥둥 떠 있죠. 부표가 떠 있네요. 자, 스탬프 툴을 누른 다음 스탬프 툴을 누르고 복사하고자 할 위치, 얘를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를 하고자 할 위치에다 커서를 갖다 내놓고 Alt키를 누릅니다. 눌러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다 떼고, 자, 마우스로 움직이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위치를 잘 맞추시고 드래그. 자, 어떤가요?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확대. 여기 있는 배도 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이 위에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위치를 잘 맞추고 드래그 시작. 그러면 어떤가요? 잘 지워지나요? 근데 얘를 쓸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얘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여기 배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워 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을 지울 건데 잘 보세요. 사람을 볼 때 여기 패턴이, 여기가 지금 물이 이렇게 패턴이 다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부분이 다르고, 여기 있는 부분이 다르고, 또 이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내용이 달라요.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자, 스탬프 툴을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한번 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반복해서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툴을 쓸 때는요,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웁니다. 이렇게 근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워요. 여러 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특별한 무늬가 없도록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아이고. 그리고 여기 오파시티 기능 있죠? 오파시티 기능을 낮추면 이렇게 무늬가 정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여러 번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도 해보시고요. 자, 아이고. 여러 번 나누어서 드래그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해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를 확대해 놓고 보면 어떤가요? 잘 지워졌나요? 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탬프 툴을 이렇게 사선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탬프 툴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가 없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없죠. 여기가 파도가 있는 부분인데 파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뭉그러뜨려야 됩니다. 물론 파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파도를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그럼? 드래그하면 일단 머리 부분은 제가 지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스탬프 툴로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 부분하고 가장 비슷한가를. 자, 이렇게요.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아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자주 생기는데 이런 거 자꾸 뭉개뜨려 놔야 돼요.
자, 이러면 깨끗하게 사라졌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레이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울 거예요.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여기에 레이어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위치를 맞춰 보시죠. 적당히 위치를 맞추시고, 자, 우리 컨트롤 T,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지우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테두리 차이가 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스크라는 기능을 주던가 아니면 이레이즈를 지우는 겁니다. 이레이즈를 이용해서 이레이즈에 이 테두리를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아래쪽이 감추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잘 감춰졌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어가 여기 있습니다. 레이어를 복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잘 맞추면 좋은데 잘 안되면 이레이저로 살짝 리터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해결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금방 지워집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마스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는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게 마스크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마스크의 개념은 가면의 개념이라고 했고, 마스크에 흰색을 칠하면 검정색을 칠하면 투명해지고 흰색을 칠하면 다시 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이동을 합니다. 자, 라인을 맞춰서 자,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 컨트롤 T로 스케일로 늘려줍니다. 자, 쭉 늘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색해지는 거죠. 자, 여기다가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눌러주면 마스크가 들어가요. 이때 여기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라고 되어 있고 이 마스크에 더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자, 일반 레이어로 들어오면 레이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테두리가 이쪽으로 굵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고 레이어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택한 게 레이어인지 마스크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선택하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검정색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요. 검정색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검정색은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고요. 흰색은요, 다시 이미지를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투명과 불투명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이레이즈를 썼다면 복원이 안 돼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면 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거죠. 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버리면 마치 지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가요? 스탬프 툴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깔끔해졌죠. 보통은 레이어로 많이 사용하고 스탬프 툴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마큐 툴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감추는 거죠. 자, 마스크를 주고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금방 지우실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데크를 깔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 데크를 깔아주세요. 혹은 뭐 여기다가 자갈을 깔아주세요. 그러면 사진을 보고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크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전체 선택하고 붙여넣기. 자, 컨트롤. 자, 그 다음에 사이즈도 조금 줄여볼까요? 대략 한 요만한 사이즈면 무난하겠군요. 자, 우리 이제 기억을 해요. 얘를 패턴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만큼 들어가야 할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패턴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해 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를 클릭하면 이렇게 레이어 내용만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해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 이동 툴을 눌러 보세요. 이동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를 누르면 선택이 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일어나요. 확대해서 화살표 키로 한 눈금씩 이동해서 맞춰주면 되겠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 선택 해제하고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군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 그 다음에
디스톨트. 방향을 맞춰봐야 되겠죠. 자, 이런 방향이 되겠군요. 자, 확대를 해서 방향을 잘 맞춰보세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얼만큼 할 건지. 어지간하면 덮어버리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크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 보시면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씌우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지우세요. 아니, 브러쉬 툴로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틀려도 됩니다. 조금 틀려도 돼요. 이거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용 이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지워도 돼요. 과감하게 지우세요. 자, 왜 그러냐면 나한테 필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자, 폴리건 라쏘 툴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정교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시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딱 선택된 영역에만 작업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두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어둡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레이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만들고 역시 라쏘 툴로 그립니다. 그리고 브러쉬 툴로 칠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오파시티를 낮추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세요. 여기 뭔가 있는데 얘를 지웠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테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안테나도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넘어가죠. 자, 라쏘 툴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만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선택을 뒤집겠습니다. 선택 반전하는 방법 알려드렸을 거예요. 인버스라고.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반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반전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택 반전됐고요. 다시 한번 라쏘 툴로 자, 그러면 어떤가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그림자진 부분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스탬프 툴로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스탬프 툴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티 안 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스탬프 툴로 지우세요. 자, 이런 부분들도 스탬프 툴로 지우세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보죠. 사인물 바꾸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판들에 대한 이런 사인물들, 여기 이제 이런 사인물들을 자주 바꿔요. 이런 식으로. 사인물들을 바꾸는 일들이 되게 잦습니다. 여기 있는 요 사인물들을 여기다가 부착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겠죠. 여기 이런 지저분한 사인물들을 지운다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인물을 제가 복사해 갈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우선이겠죠.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이와 같이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의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확대해 가면서 맞춰 보세요. 자, 그러면 간판이 일로 넘어 들어왔죠. 자, 여기 있는 간판을 지우고자 한다면 역시 뭘 쓰면 될까요? 그냥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자, 라sso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이 위에다가 색상을 칠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내용이 이와 같이 사라지겠죠.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제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배경화면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예제 2번을 불러와 볼까요? 자, 이렇게 레이어로 다이렉트로 넣어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바로 이 타이틀에다가 열면 이렇게 이미지가 여러 장이 오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도큐멘트에다 바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중요한 건 축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이미지는 조금 달라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는 이 축이에요. 이 Z축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투시도의 방향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똑같이 디스톨트. 자, 그 다음 뭉개줘 볼까요? 방향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요. 그래서 축의 방향과 투시도의 방향이 마저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2번 경사로 정원 꾸미기입니다. 경사로 정원 꾸미기. 자,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얘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든지 해야죠. 자, 완성시킨 모습은 대략 이런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이트맵 도면입니다. 역시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나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노멀 모드입니다. 레이어에서 블렌드 모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큰 두 장의 이미지가 더 어둡게. 자, 멀티플 하니까 이미지가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위의 레이어와 아래 레이어 중 더 어두운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컬러번 태우는 거죠. 다큰 컬러. 라이트는 밝은 것만 나오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밝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라이트는 밝다란 뜻이죠. 이렇게 밝은 것만 보여줍니다. 오버레이는 두 개가 합쳐진 걸 말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멀티플. 자, 이 멀티플로 맞춰놓고 위치를 조절해 봅시다. 대략 이런 모습으로 정원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엔 뭘 깔아야 돼요? 풀을 깔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따라서 산책로를 깔고, 그 다음 보도블록을 깔고, 이렇게 보도블록 등을 깔아야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나무들을 이렇게 쭉 심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도 제법 많이 해요. 얘는 배수로입니다. 여긴 배수로예요. 자, 여기 조감도 소스들이 조금 있어요. 기존 소스라든지 뭐 연습 예제 똑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무 소스가 있네요. 자, 나무들에 대한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나무 소스 하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여기다 컨트롤 V. 자, 그러면 어떨까요? 자, 금방 나무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풍성한 나무들이 금방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레이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선택을 안 하고 Alt 키를 누르고 이동 툴 선택한 다음 드래그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들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어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레이어들을 전체 선택한 다음 여기 폴더 그림이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룹으로 함께 묶여버립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컨트롤 G 누르시면 그룹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멀리 있는 데서부터 가까이 있는 데로. 멀리 있는 이미지들은 작은 이미지니까 작으니까 작게 줄여서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들을 불러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이미지, 멀리 있는 작은 이미지부터요. 멀리 있는 작은 이미지부터.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위아래 순서를 바꾸면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들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들이 들어가겠죠. 나머지 나무들도 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요. 자, 순서를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금방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나무들까지 한번 배치를 해 보시죠. 다음엔 잔디를 깔아 봐야죠. 잔디를 제가 이렇게 깔아 봤습니다. 잔디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넣고요. 자, 브러쉬로 색칠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담의 경계죠. 그러니까
브러쉬 툴로 담의 경계를 잘 리터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 깨끗하게 리터칭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지워도 돼요. 얘네들 잡아다 늘려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닷지 툴과 번 툴을 이용해 봅시다. 번 툴이 어둡게죠.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어둡게 바뀌겠죠. 여기는 잔디가 어둡단 말이죠. 이렇게 밝은 색 잔디가 아니란 얘기죠. 어두운 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뿐이겠어요. 그림자도 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금방 잔디가 티나겠죠. 다른 것들도 들어가야죠.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를 반전시키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보면 adjust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invert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invert가 이미지를 반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invert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얘가 있죠. 그죠? 얘가 있는데 얘를 invert 시킬 겁니다. 이미지의 adjustment에 invert 그러면 이렇게 반전이 들어갑니다. 색상 반전이란 뜻이에요. 파일을 오픈해 볼까요? 다른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사람입니다. 자, 인버트를 시키면 이렇게 색상이 반전 들어갑니다. 이거 필름에서 볼 때 이런 효과가 잘 일어나죠. 네, 이렇게 인버트 효과가 일어납니다. 즉 여기 인버트 효과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튼으로 바꿔볼까요? 라이튼 스크린. 자, 이 정도가 무난하겠네요. 그럼 나머지 다시 켜보면 자, 이렇게 보도블록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제가 바위 이미지를 조금 갖다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위들이 조금 들어오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큰 안 되고 멀티플 안 되고 PNG 파일이 아니라서 얘는 저걸 줘야 되겠네요. 마스크를 줘야 되겠네요. 자, 마스크 주고 브러쉬 툴로 지워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바위들을 갖다 놨습니다.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갖다 놓고 다시 또 복사해서
다시 또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해도 금방 모양은 완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금방 정원이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정원을 완성시켜 보시죠.